우리가 갈 곳은, 첫 번째 갈 곳은 아인스월드입니다. 아인스월드는 거의 다 부산 시민이면은 가보셨어요? 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예, 여러 존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유명한 건축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미니어처들이 있으니까 가서, 예, 구경하시고요. 거기에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요. 부천 상중 신도시가 들었으면서 거기가 만들어졌어요.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나 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가서 보면? 자그마치 60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생각보다 입장료가 싸지가 않아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이스월드를 저희가 11시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11시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시 나올 때는 11시에 제가 만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도착하면은 한 10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0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저희가 입장해서 제가 가까운 영국전서부터 간단하게 이제 설명,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두 번째 무릉도원 수목원이 있는 자연생태 박물관 쪽으로 갈 거고요. 거기서 식사까지 할 겁니다. 그 주변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여월농업공원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부천시 공예체험관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이거 드린 거 그냥 이렇게 휙 보지 말고요. 어르신들은 꼭 참고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오늘 이 많은 인원수가, 네, 행복하게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꼭 지켜주실 거죠? 네. 네. 저희 이제 잠시 후에 아인스월드에 내려서 버스 내자마자 제가 이제 인솔해서 바로 아인스월드로 들어갈 거니까 같이 둘러보면서 제가 모이라는 장소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안내 드릴게요. 영국에 있는 문화유산들이 하나씩 미니어처로 되어 있는데요. 아인스월드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 1만 한 8,000평 정도 된대요. 엄청 넓죠? 예. 저 건너편에 있는 상동 호수공원보다 여기가 훨씬 더 25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69점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여기가 런던 존이, 아니 영국 존이고요. 런던 브릿지입니다. 예, 저도 패키지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까 제가 나라별로 영어를 잘 못해서 못 갔다 그랬죠? 예, 저는 영어 못해도요. 저희 해설 선생님 중에서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도 다 외국어 하는 선생님들 와 계십니다. 오늘은 외국인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한국 사람이 나올 거예요. 한국말만 잘하는. 자, 런던 브릿지인데요. 영국 가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런던 브릿지 여기는요, 템즈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이 쭉, 우리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이 만들어졌듯이 똑같아요. 영국도 템즈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은요, 템즈강과 쭉 따라서 나가면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통해서 쭉 배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리는요, 큰 배가 들어올 때는 이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열려요.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공간이 바로 이 템즈강 주변에 있는, 예, 런던 브릿지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반대편에는 스톤헨지 많이 보셨죠? 고인돌, 우리나라의 고인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고인돌 중에서 60%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거의 비슷하게 이 고인돌 거성 문화가 있는 게 또 영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국의 스톤헨지 한번 보시면서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들어오세요. 예. 프랑스 에펠탑 올라가 보셨나요? 네. 못 가봤어요. 못 가보셨어요? 네. 한번 가보세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혁명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탑이래요. 그리고 그 만국 박람회라고, 박람회가 열릴 때 이걸 기념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골절 거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봐도 얘도 꽤 높죠. 실제 높이는 320m라고 그래요. 우리가 산의 높이, 부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 200m가 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얘가 300m 높이라고 하면 엄청난 높이에요. 예. 그래서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강이 세느강이에요. 그래서 세느강변이 쭉 다 내려 보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올라가서 올라가셨다 오신 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게 좋고요. 이 철절 골절물이 당시에는 만국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얘가 골칫거리였다고 그래요. 얘를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골칫거리였는데 이게 지금은 문화유산이 돼가지고 세계인들이 다 와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유산이 됐다고 보시면 한국 개선문도 워낙 유명해요. 개선문 앞에 있는 거리가 그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죠. 샹젤리제 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어떤 걸까요? 흑맥주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차를 두고 대통령이 자기네가 당시에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승리의 기쁨에 차서 이탈리아의 개선문을 본따 가지고 만든 게 파리의 개선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앞에 있는 개선문이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개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 안 하는 건 천천히 보시면서 오세요. 들어주세요. 노트르담의 파리 해가지고 나오는 뭔가요? 오페라, 연극, 영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 사원이 있던 이 자리는 바닷물이 쭉 있었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바닷물이 있는 곳에다가 사원을 졌는데 사원을 짓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한 170년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성당을 크게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 자체가 어떤 종교였어요? 카톨릭, 기독교였죠.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것 같고요. 여기 건물은 이곳은요, 그 많은 왕족들, 귀족들, 왕들이 살았는데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서 볼일을 보고 나면 휙 던졌어요. 휙 던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하면 맞게 되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양산입니다. 양산. 그리고 그걸 밟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 뾰족 구두예요. 여성들의. 그랬던 거고요. 그 왜 파티장에서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렇게 서서 보지만 여자들은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에 묻지 않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그렇죠. 옛날 영화 보면은 홀씨처럼 여성들이 이렇게 퍼지는 옷 입었잖아요. 그게 그냥 서서 볼일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화를 유행시킨 나라가 파리예요. 건축물이 상당히 예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누가 조각을 했냐면 미켈란젤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완성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것도 사실 하루 종일 그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벽면에 있는 이렇게 그림들은 대부분은 보면은 어떻게 하고 그렸을까요? 거꾸로. 맞아요.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사다리를 올라가서 거꾸로 이렇게 항상 자기가 누워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중에는 목 같은 것도 가누기가 힘들었다고. 햇빛이 들어오는 조화가 엄청나게 예쁘다고 해서 그 위치 찾아가지고 한 번씩 서보는 것도 여행할 때 묘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잘 살려놨고요. 처음에 이곳에는 수업도 할 수 있는, 원래는 지하 감옥에는 짐승들 기르고, 또 하나는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들을 갖다 가둬놓고 살아요. 그 외에는 수영장 만들어서 아버지하고 살아먹고 건축 시기는 지금 보면 1882년에서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가우디는 건축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우디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뭔가요? 가우디. 여기는 아직 저기 메고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예, 가죽이, 예, 가방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가우디가 건축도 설계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같이 병행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뛰어난 건축가가 건축을 했고, 그것도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만들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완공하고 무너지거나 말거나 방치하는 반면에 이네 나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네가 만들면서 보수하면서 끝까지 완공, 원래 처음 의도한 작가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자, 지나갈게요. 미완성이네. 하나 예쁘네. 어떻게 찍는다고? 여기 찍고 찍고. 네. 너 일로 와. 이쪽으로. 엄마 저쪽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나오는데? 잠깐 기다려봐. 이거는 찍기. 민수 여기 왔었어? 어린이집에서 소풍 왔잖아. 이집트 와 여기 여기 사진 하나 찍자. 이집트잖아. 이집트 왔는데? 야, 진짜 기다려야 돼. 갈게. 가자! 뭐야, 미로 아니야? 왼쪽에 봐봐. 왼쪽 보면
그래서 보시고요. 이쪽으로 쭉 나가면 출구입니다. 저 출구에 저하고 11시까지 만나기로 할게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여기는 자유관람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시 30분부터 1시 50분까지 점심시간이자 그 안에 저희가 우리 직원이 거기 티켓팅을 해놓을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지은 언니. 아이고. 장벽길. 있겠다, 그치? 어렵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왜? 풍경은 아, 나 이거 아까 안 듣던데 안 듣어 지금. 아이고, 여기 오는 더 오네 여기 있어. 저기 어디가 화장실 있습니다. 어? 난 저기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갔다 올게. 저기 있네. 화장실 갈 거야? 저기 있네. 트랭크잖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가을엔 또 다른 거잖아. 꿀들한테 물 주는 거야. 물 많이 많이 먹어라. 가자, 그자. 아이고, 오면
교육에 또 교육 맞춰서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 그런 거지. 우리 집에 다 학생이 있는데 여기 수집할 때 가지고 가야 돼. 이거 찍는다고 잠깐 알고 돼. 음식을 이동하고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이름 대로 꽃이 들어가 있나 보지. 개미다. 소풀 안 써?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거기 개미. 애기는 뭐 이렇게 커? 여기는 과일이다. 여기도 순서대로.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여기 저리 딸기 있어. 아빠. 아빠 이거 아빠 자두랑 우리 이거는 영지버섯이래. 아빠 들어갈 때처럼 이게 한번 나가고
주물과 디자인. 지우랑. 이거 봐. 지금 좋아하는 거 나. 여기 나도 된다. 몰라요. 선인장은 사막이 많아서 물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가 광장인가?
차 안에 가득 싣고서는 갔다가 너무 재밌었다고. 네네. 대장동 코스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여기는 여월동이고요. 대장동 코스에 또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내릴 때 우리 직원한테 판타지아 코스 그 리플렛 책자 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수시로 여행 다니세요. 우리 부천에 조금하게 볼 것들이 참 많은 동네예요. 여기 보당산도 옛날에는 이 산에서 양반들이 글쓰기를 하셨대요. 저 산 꼭대기에서 봄맞이하는. 그래서 글쓰기 했다는 춘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에서 글쓰기 하고 요 일대에 산을 둘러봤다고 하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월 캠핑장으로 만들어 놨고요.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저 안쪽에는 캠핑장. 지금 이따 나오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천연 비누공예를 또 같이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여월 농업공원에 오시면은요, 마음을 모으는 박수를 다 해요. 텃밭도 있는데, 텃밭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농사 짓기 전에 박수를 하고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버섯 체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박수 한번 하고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박수 5번 하시는데요. 박수 5번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짠짠짜자짜. 오, 너무 잘하시네요. 예,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농업공원은 정수장이었잖아요. 폐정수장이었어요. 13년 이상 방치돼 있던 걸 오금지역이 되고 이랬는데 우리 부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은 농업공원으로 됐고요. 텃밭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사과나무 동산도 있고 사계절 체험장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체험과 교육과 뭐 힐링과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는 곳인데요. 유치원 2~3살 어린이집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폐지 수집하는 우리 부천시 어르신을 모셔서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하게 해드리고 또 생활비도 지원하자 이런 뜻으로 버섯 재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여월 청춘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청춘같이
일하자고 해서 그래서 30분이 아주 즐겁게 일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버섯은 5가지를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온성, 저온성, 고온성. 그래서 중온성은 한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연중 자라게 하는 표고버섯이 이쪽이에요. 표고버섯이 중온성 버섯이고 저쪽에서는 8도에서 10도 사이에 시원한 데서 춥게 기르는 고온성 버섯, 송화버섯이라고 해요. 그래서 송이 자연산 송이 향이 나고 맛이 나면서 고기 맛이 나요. 그래서 송화버섯이라고 하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고온성 버섯이 자라요. 여기는 이제 고온 5번 조건을 만들어서 20도 이내까지는 노루궁뎅이를 키우고요. 20도가 넘어가면 흰목이버섯, 은이버섯, 꽃송이버섯 이런 버섯을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고 여기는 송화버섯, 여기는 지금 노루궁뎅이가 자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흰목이버섯, 노루궁뎅이버섯, 궁뎅이 자라는 거 한번 보시고 송화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따는 수확은 표고버섯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보신 다음에 표고버섯은 직접 팩에다 따서 담아 가실 건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루궁뎅이 먼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꽃송이처럼 생긴 버섯이 흰목이 버섯인데 얘는 20도 이상 되니까 한 7월 정도에는 이 버섯을 키우게 되고요. 지금은 노루궁뎅이 키우는데 공간이 항온, 항균, 항습이 다 돼야 돼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유리창으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고요. 자, 쭉 들어오시면 자, 양쪽에 유리창으로 한번 보십시오. 양쪽으로 유리창으로 보시면 지금 노루궁뎅이 있죠. 지금 습도를 먹고 자라고 있어서요. 수증기가 꽉 차 있죠. 네. 비닐에 써 있는 것 같아요. 나무는 무슨 나무? 나무는 아니고 톱밥을. 네, 톱밥을 나무처럼 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네요. 오세요. 시간이 없네요. 그쪽으로 와봐. 사진 찍어줄게. 다 이쪽에 오셨나요? 자, 같이 다 들어오세요.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옛날에는 나무에다 이렇게 잘라서 했는데 지금은 나무를 톱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종균을 넣어서 3개월간 종균을 넣은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옮겨와서 여기서 기르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요 6개월을 기릅니다. 6개월을 한 달에 2번씩 수확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얀 톱밥이 점점점 이렇게 변해서요. 얘는 이제 이렇게 지금 버섯이 달린 게 있고 지금 이렇게 안 달린 것들 있죠. 얘는 이제 좀 크고 있고요. 또 새끼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버섯이 피어 있는 게 있죠. 얘네들은 지금 아직 안 피고 이렇게 새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갓하고 기둥이 떨어지지 않는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안 익은 거예요. 안 핀 거예요. 꽃봉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름살이 이렇게 피면 이 주름살 사이에 버섯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씨가 있는데 그걸 포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핀 상태에 걸 따야 여기 포자 영양이 그대로 씨까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핀 게 이렇게 따놓으면 얘가 점점점 피어서 나중에 피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이렇게 피지 않는 걸 상품이라고 치는데요. 농장에 와서 직접 따시는 거는 이렇게 근데 이게 막 밖에 굴러다녀서 그러면 씨가 다 떨어진 거겠죠. 그런데 농장에서 따실 때는 이렇게 활짝 핀 걸 따서 주시는 게 그리고 직접 가서 먹는 게 아주 영양이 최고인 버섯이에요. 그래서 핀 거 위주로 따세요. 여기를 따시고 요거는 표고고요. 표고버섯인데 송화버섯을 한두 송이 여기 오셨으니까 선물로 맛보시라고 체험하게 했던데 이걸로 가득을 채우면 송화버섯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핀 거 위주로 앞뒤로 따시면 너무 가득 채우지 마시고 뚜껑이 덮일 만큼 넣으시고 저희가 안 차신 분은 송화로 좀 이렇게 선물을 드릴 테니까 송화로
이런 식으로 꽃이 들어간 비누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만들기에 앞서 재료 확인을 좀 해볼게요. 각자 가지고 계신 게 딸기가 그려진 아이스크림 컵에 비누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꽃 하나하고 이쁘게 하나 들어있죠.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막대기 저을 때 쓰실 거 하나씩 있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각자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사용하실 거 확인을 좀 할게요. 중간에 보시면 일반 종이컵이 한 분당 2개씩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숫자 제가 원래 세팅 인원대로 드렸는데 맞는 걸 보니까 조금 더 많으신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2개씩 한번 나눠보시고요.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나누시면서 확인 또 할게요. 스프레이 통이 자, 이렇게 액체가 들어있는 스프레이 통이 있어요. 여기는 알코올이 들어있거든요. 요게예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죠. 이렇게 생긴 촉촉해져라 글리세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컵 2개에 색깔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입욕제인데요. 입욕제는 저희 왜 온천 갔다 오면 피부가 매끌매끌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것도 욕조에 넣고 목욕을 하시면 피부가 매끌매끌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은 저희는 오늘 색상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개 보여드렸죠. 노란색 레몬을 넣으시면 이런 색 비누가 되실 거고요. 근데 이제 넣는 양에 따라서 농도는 좀 틀려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색 있는데 그거는 민트 이런 색 비누가 나올 거예요. 자, 둘 중에 원하시는 색을 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2개 말고 초록색을 만들고 싶어. 그러시면 2개를 섞으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주의를 드리는데요. 너무 많이 섞다 보면 이상한 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리병이 2개씩 아마 있을 거예요. 뚜껑을 따서 향을 좀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스윗 오렌지고요. 하나는 라벤더예요. 근데 여러분들 라벤더 향 많이 맡아보셨죠? 근데 그것만큼 좋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 맡아보시면 좀 독해요, 저희게. 왜냐면 저희 원액 100%라서 향이 좀 독한데 비누에 들어가면 그 향이 아니고 평상시에 맡으셨던 향하고 비슷한 향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있는지 혹시 없는 조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각자 필요하신 물품들이랑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러면 만드는 순서를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비누 베이스라는 딱딱한 베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열을 가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녹여놨어요. 그래야 원하시는 모양으로 액체로 만들어야 사용하시는데 편하시겠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종이컵 2개 중에 하나에 투명한 베이스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안에 보면 살짝 옆길로 아마 줄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선까지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컵에 받으시면 아이스크림 막대기 엄청 큰 거 대왕 막대기가 하나 있죠. 걔로 한 2-3번 정도 저어주세요. 저어주는 이유는 혹시 제가 비누 베이스를 녹여놨지만 안 녹은 조그만 알갱이들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한 2-3번 정도 저어주시면 다 녹을 거예요. 하신 다음에 색상을 제일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입욕제 2가지 색 드렸죠. 넣는데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너무 진하면 안에 저희가 힘들어서 꽃을 만들었는데 꽃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한 요 정도? 아주 조금이죠. 요 정도만 넣고 저어보신 후에 그래도 나는 조금 진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씩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넣으시고 색을 다 넣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촉촉해져야겠죠. 근데 저희 천연 비누는 처음 만들 때부터 글리세린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어르신분들이나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틀리게 조금 더 건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글리세린을 넣어서 조금 더 촉촉하게끔 글리세린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2층 비누로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비누가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투명을 먼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리세린을 3방울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3방울 넣어주시고 향은 5방울. 근데 만약에 2개를 섞으실 거면 비율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방울 넣으시고 골고루 저어주시면 일단은 1단계는 끝나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에서 아이스크림 컵 하나씩 받으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한 거를 집어넣으세요. 부으신 후에 꽃이 들어가야 돼요. 꽃이 들어가는데 보시면 요 바닥이 정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비누로 보면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바닥에서 보이려면 꽃이 거꾸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게 예쁘지만 비누를 만드실 때는 거꾸로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잎도 보시면 모양이 있는 애가 있고 그냥 밋밋한 애가 있어요. 그럼 모양이 있는 애가 밑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하실 때 제가 가서 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꽃 위에. 위에다가 꽃 위에다가. 자, 이렇게 위로 올려요. 네, 이렇게. 수고하셨어요.